자, 오랜만에 저번에 떠놓은 이 손을 한번 색칠이 아니라 명암을 입혀보자. 오랜만에 찍는 것 같은데 기다리는 구독자는 없겠지만 그래도 한번 찍어보자. 소묘는 일단은 컬러가 들어가기 이전에 소묘가 확실해야 돼. 확실해야 하는 게 맞아. 이 확실이라는 게 진짜 완벽해야 된다 뭐 이런 뜻이 아니고, 본인 스스로 우리가 의심이 들지 않도록 본인 스스로 내가 충분히 납득이 될 수 있도록 그까지 우리가 해줘야 된다는 거야. 이 소묘라는 거 충분히 해야 된다는 거야. 충분히. 자, 빛을 일로 줄 수도 있고 일로 줄 수도 있고 뒤에서 줄 수도 있고 앞에 줄 수도 있고 위에서 줄 수도 있고 다 모든 게 가능하다. 어디로 줘볼까? 이쪽에서 줘볼까? 이 뒤에서 줘볼까? 이 앞에서 줘볼까? 이렇게 줘볼까? 이렇게 이것도 괜찮네. 이렇게 줘볼까? 그래, 이렇게 한번 줘보자. 우리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느끼는 이 3차원적인 이 세계를 2차원에다가 구현을 하는데, 실제로 남는 것은 뭐가 남냐면 감정이 남아. 감정. 내 손인데 이거 뭐 빨리 끝낼 수 있을라나? 어떻게 최대한 빨리 끝내야 되는데 감정이 남아. 감정이. 어떤 것을 해도 인간한테는 최종 남는 거는 감정이 남아. 그래서 인간이 감정이 다른 동물보다 얼마나 구체적이고 섬세한가, 이런 문제지. 얼마나 구체적이고 섬세한가. 뭐가? 감정이. 감정만 남는 거야. 기억해야 돼. 우리가 그래서 조형 심리라고 얘기하고 조형 감정이라고 얘기하고, 결국은 우리는 감정이 남는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뭔가가 격해졌을 때 감정이 격해지지, 딴 게 격해지는 건 없지. 영화를 봐도 감정이 남는 거고, 시를 봐도 감정이 남는 거고. 감정이다. 감정. 이 감정이 얼마만큼 섬세하냐에 따라서 사람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이나 아니면 표정이나 아니면 또 뭐 있겠노, 언어나 이런 것들이 그 감정에서 오는 거란 말이에요. 감정. 그리고 우리가 사람 말 보면 알고, 표정 보면 알고, 눈동자 보면 안다. 이런 것들은 다 뭘 볼 수 있는데, 거기서 우리 뭐 눈은 마음의 창, 마음의 언어, 마음의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음이라는 것은 정신을 이야기하는 하진 않아. 마음을 정신이라고 얘기하지 않지. 마음은 감정에 가까운 거야. 감정. 물론 뭐 내가 심리학을 전공하거나 철학을 전공했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이야기는 거의 뭐 뇌피셜이라고 봐야 된다. 뇌피셜. 그래서 저 선생이 하는 얘기가 맞냐 틀렸냐 이런 거를 논리적으로 너무 따지지는 말았으면 좋겠단 말이야. 뇌피셜인데 뭐. 우리가 그래서 내가 이 손을 그리는데 실제로는 손을 그리는 게 아니라 감정을 그리는 거야. 어떤 감정인데? 시각을 얘기하는 거야. 시각적 감정.
우리는 시각이 발달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지. 뭐에 비해서? 다른 오감에 비해서, 다른 감각에 비해서는 시각이 발달했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 다른 생명체에 비해서 시각이 발달됐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우리가 같은 사람인데도 환경에 따라서 이 시각이 발달하는 정도도 충분히 틀릴 수 있지, 다를 수 있지, 틀린 게 아니라. 시각이 발달을 함으로써, 근데 이 시각도 다른 동물에 비해서 발달하지 않았어. 예를 들어서 뭐 밤에 부엉이보다 잘 본다거나 그러지 않지. 우리가 독수리보다 시력이 좋거나 그러지 않지. 다른 감각에 비해서는 나름 발달을 했어. 근데 인간이 이 오감이 생존할 만큼만 발달해 있는 거라고 보는 거지. 근데 왜 독수리나 아니면 얘들만큼 발달하지 않았냐, 뭐 발달할 기회가 없었냐, 그건 아니겠지. 그만큼만 발달시켜도 충분했다라는 거겠지, 생존하는 데는. 대신 우리는 뭘 만들어서 충분히 안전함을 찾고 도구를 만들어서 잡아내고 하는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이 발전을 하니까 그만큼 감각기관을 발달시킬 필요가 특히 없었던 거야. 요만큼에도 충분하다는 얘기지.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다는 거는 감정을 남기는 거야, 알겠지? 우리가 제일 힘든 싸움이 감정 싸움이다. 감정 싸움. 감정 노동자들 힘들지? 감정 노동자들, 서비스 직업들. 그 다음에 또 힘든 직업 있지. 서비스 직업 중에서도 뭐라 그러나? 기억이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서비스 직업들은 감정 싸움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싸움이 아니지. 감정을 다루는 거. 싸운다고 얘기하면 부정적으로 들리니까 감정을 다루는 사람들은 감정이지. 우리가 홍보를 하는데 우리가 마구 막 들어갈 수도 없고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추측한 다음에 시간을 결정하고 그렇게 들어가서 알리고 하지. 막 들어가면 박살 나겠지. 빨리 끝나겠네. 그래서 감정을 숨기거나 아니면 감정을 컨트롤을 잘 하거나 아니면 감정을 잘 이용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잘 읽어내거나 하면 우리가 쉽게 사는 게 쉬워지는데 감정을 읽어내지 못하면 상당히 힘들어지지. 사람이 사는데 정말 힘들다. 감정을 읽어내지 못했을 때 너무 힘들지. 야, 분위기 파악도 못하나 이래 되는 거지. 야, 분위기 파악도 못해? 봐도 보면 몰라? 이래 되는 거지. 그 분위기 파악이 좀 원래 잘 안 되는 사람도 있다. 공감 능력이 사람마다 같을 수는 없으니까. 그게 또 너무 잘 돼도 문제고 너무 안 돼도 문제고. 분위기를 너무 의식을 하면 너무 사방에 모든 정보가 계속 들어오니까 살 수가 없는 거고, 사방의 정보를 너무 열어놓는 게 너무 닫아놔 버리면 공존하기가 힘들고, 너무 열어버리면 시대 또도 없이 쓸려다니고 휩쓸려다니고. 그래서 감정은 어떻게 남냐면, 우리가 감정의 파장이 이거는 뇌피셜이다. 알겠지? 믿거나 말거나 한데 이거 따지면 안 돼. 내한테
증명할 수 없는데, 증명할 수 없는 것은 뭐 말하지 않는 게 좋지. 뭘로 남냐면 파장으로 남아. 마음에 어떤 모든 내가 얘기하는 이 순간순간을 다, 모든 한 찰나찰나가, 내가 뿜었던 이 찰나는 나의 기운으로 순간순간 다 남아있어. 착착착 찍혀가지고 화장을 세게 뿜으면 세게 남아있는 거고, 화장을 왜? 에너지를 분출하는 거니까. 에너지가, 우리가 시각적인 부분이 나름 오감에서 제일 발달해 있다 보니까 인간이 눈도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시각만 맞는 거라고 착각하는 오류가 생겨버린 거야.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각으로 보는 게 다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잃는 게 있으면 얻는 게 있고,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다. 그럼 무조건이다. 무조건이다. 둘 다를 얻을 수 있냐? 그런 건 없다, 세상에. 왜 그러냐? 우리가 시간이라는 것은, 시간의 인식은, 우리의 시간의 인식은 일방향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 찰나를 잡아놓는 게 그림이야. 시간의 찰나를 잡아놓는 거지. 시간의 찰나를, 순간을 그냥 잡아놔버리는 거지. 어차피 우리가 보는 이 모든 세계는, 보는 세계는 다 2D니까 평면을 인식하고 있다는 거야. 평면. 느끼는 감정의 세계는 3D인데, 눈으로 실제 보는 것은 광속도 불변의 법칙에 의해서 시각적인 부분이 평면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평면. 똑같은 빛이 되어서 똑같은 속도로 내 눈에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찰나를 살짝 잡아주는 거, 이 감정을 유지시키는 거, 지속시키는 거, 이게 하나의 그림의, 그것의 종류가 하나의 그림이라는 거야. 그때 그 감정을 내가 어떻게 잡아놓느냐, 이런 문제지. 그래서 리얼리즘을 하든 추상화를 하든 결국은 감정을 컨트롤하는 게 감정 컨트롤. 감정 컨트롤. 감정 잡아놓는 거. 그래서 모든 문제가 결국 감정의 문제로 싸우고 다투고 깨지고 멀어지고 하는 거지. 감정을 너무 과학적으로 막 수학적으로 계산한다거나 그러진 않단 말이야. 감정을 수학적으로 계산할 때가 올 거야. 뭘로? 주파수의 종류로. 어떤 주파수를 뿜었냐를 측정할 수 있으면 감정을 측정하는 로봇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 로봇은 인간의 감정을 읽어낼 수가 있어져. 파장대가 있으니까. 모든 것은 인간이 보이지 않지만 파장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악어가 물속에서 물파장을 일지, 경고 이런 거 있지. 방울뱀이 방울을 막 떨지, 딸랑딸랑 떨겠지. 그럴 때 나는 파장, 경고. 그런 것들은 감정을 보여주는 거야. 동물들이. 인간도 그런 파장을 몸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소리로 보여주기도 하지만, 우리가
뇌에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다른 동물에 비해서 좀 발달하다 보니까 그거를 감정을 숨길 수가 있어지는 거야. 근데 감정을 숨겼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란 말이야. 어떻게 돼? 폭발을 한다. 숨겨진 감정이 폭발을 할 때가 있다. 폭발. 그러면 무서워진다라는 얘기야. 무서워진다. 차라리 늘 감정을 표출했으면 쌓이지가 않는데 쌓인 감정은 언젠가 어떻게든 폭발하게 돼 있어. 그게 어떤 방식으로든 폭발하게 돼 있어. 그럴 때는 무섭다. 무섭다라 여기서 무섭다라는 것은 컨트롤이 안 된다 이런 얘기야. 컨트롤이 안 된다. 어떻게 다가올지 알 수가 없다. 이게 이제 무섭다라는 거지. 알면 무섭지 않지. 알면 어떻게 반응이 되고 반응한 게 어떤 결과가 올지 예측할 때는 무섭지 않아. 근데 여기서 무섭다라는 것은 어떻게 이 결과가 내한테 다가올지 모르는 혼돈의 상태일 때 무섭다라고 표현해요. 무섭다. 무섭다. 그게 무서운 거지. 무서운 거. 진짜 무섭지. 우리가 무섭다라는 게 귀신이 무섭다. 왜? 모르니까, 안 보이니까. 귀신이 보이는 사람한테도 뭐 무섭다고 하지만 본인은 맨날 보는 사람도 무섭다 그러지. 근데 안 보는 사람이 있다라는 그 공포 때문에 무섭지. 상상을 자극하는 거. 인간이 상상을 함으로써 상상이 현실화돼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있지만 상상한 만큼 어떻게 돼? 불안을 가져온다. 상상하지 않으면 불안은 있을 수 없다. 인간의 인지 능력이 상상함으로써 이루어진 이 세계에 대한 대가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맨날 힘들지. 맨날 힘들지. 내만 힘든가? 내만 힘들지 않아. 내만 힘든 게 아니야. 나는 이 촌에서 이 더운 날 고추를 따고 있는 부모님이 정말 힘들지. 힘들어. 감정 노동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게 힘들까? 육체적인 부분에 이 힘듦이 힘든 걸까? 뭐가 힘들지? 뭐가 더 힘들까? 뭐가 힘들까? 사실은 그게 그거야. 그게 왜냐면 우리가 육체와 정신을, 마음을 구분해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놈이 그놈이야. 그놈이 그놈이야.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육체가 어느 정도 편안하고 안정된 상태여야지 정신도 편안하게 갖고 가는데, 정신과 육체를 완전하게 독립시킬 수 있다라면 그거는 인간이 가능한 것인가? 라는 거지.
인간이라는 것은 몸을 가져야 인간이잖아. 몸을 배제시키고 사람을 설명한다는 것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얘기겠지. 이미 사람이 아니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사람이 아니었거나. 그래서 내가 그림을 그린다는 게 엄청난 걸 하는 게 아니야. 알겠지?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림 잘 그리는 사람 대한민국에 100만 명이다. 100만 명. 내보다 잘 그리는 사람 100만 명이다. 100만 명. 그럼 그림 그리는 것 자체가 목적일 수도 있겠지만 이 최종 목적은 이런 게 뭐 중요하냐 이거지. 이런 게 뭐 중요하냐. 처음에는 기술적인 부분이 어떻게 그리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하는 게 궁금하고 그런 것들이 막 다일 것처럼 느껴지고 할 수 있어. 그런 과정상. 그런데 해보면 결국은 내가 뭘 못하냐면 음악을 못한다고. 완전히 음악 바보라고 봐야지. 근데 음악 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그렇게 피아노를 잘 치냐. 그럼 뭐라 하겠어? 야, 피아노 뭐 그냥 하면 되지 라고 얘기할 거야. 이제 대충 그까이 거만 대충 하면 뭐 되지. 맞아. 물론 그렇게 하기까지 수없이 많은 연습과 시간 투자가 됐고 한다는 거를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고 나면 결국은 뭐가 되는데 그런 건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똑같은 게 남는다 말이야. 똑같은 거 끝까지. 그 내가 그것들을 하찮게 여기겠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러면 그 이상 뭔가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나. 그럼 그게 뭔데 하면 결국은 우리는 이 감정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그림은 조형에 대한 심리학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림을 그리는 게 디자인을 하든 순수 회화를 하든 그런 베이스가 필요하다라는 거야. 그런 마음의 베이스가 필요하다는 거야. 나는 이 짓을 왜 하고 있는가에 대한 마음의 베이스. 해서 많은데 이거지. 뭐 할 건데 이거. 내가 이런 A4 용지에다가 그냥 샤프로 그냥 그린다고 해서 그림에 값어치가 없다, 뭐 하찮게 여긴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런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이 그림이 엄청난 거라고 이거를 뭐 엄청난 뭔가가 얻기 위해서 뭐 하는 거라고도 얘기하지 않는다고. 엄청날 게 없으니까. 엄청난 게 없지. 엄청난 게 내가 그림을 못 그려서 엄청난 게 없을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 맞지? 그럼 내가
보실 수도 있다. 크게 의미를, 여기 자체에 대한 의미를 엄청 담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을 다루는 걸 보면, 그 사람이 감정을 어떻게 노출시키고 어떻게 다루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얼마만큼 이게 내면의 세계가 어떻게 구축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지. 뭐가 온전하냐, 뭐가 잘 됐냐, 뭐 이런 문제는 아니야. 그런 것들은 판단의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바람직이라는 이 단어를 쓰기에는 조금 영역대가 맞지 않을 수 있어. 그치? 감정을 드러내는 것도 힘들고,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오해를 사기가 진짜 좋다.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이, 예를 들어서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이 개와 고양이가 다르겠지. 다르다고 하지. 다르다고. 오해를 살 수가 있단 말이야. 개와 고양이는 오해를 살 수가 있다고. 처음 맞닥뜨렸을 때. 근데 그것도 오랜 시간 같이 살았을 때는 이제 감정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면 충돌이 조금 더 덜 될 수가 있겠지. 그래서 근데 인간은 이놈의 감정이 워낙 미묘해서, 특히 우리나라 이 단어는, 언어는 정말 풍부하잖아요. 어휘가 너무나 많고 은유도 너무나 다양하고 하다 보니까 그만큼 오해 사기가 딱 좋다.
오해 사이가 좋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의 싸움이 오해에서 온단 말이야. 오해. 100% 상대방의 어떨지 100%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 와? 오해에서 다툼이 생긴다는 거야. 그런 것들은 누구의 잘못이 아니란 말이야. 그런 영역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읽어내려면, 정확하게 읽어내려면 아마 인간의 언어 말고 어떤 주파수, 아니면 좀 더 단순화되거나 아니면 주파수를 읽어낼 수 있는 분위기지. 분위기를 조금 더 미묘하게 읽어낼 수 있는 어떤 인간의 감각이 조금 더 발달한다면 좀 오해의 소지가 좀 덜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너무 많다. 오해의 소지가 많다. 그것들을 이용하는 게 전략이잖아. 전략. 심리에 대한 어떻게 이용. 이게 이제 병법에서 얘기하는 거지. 심리를 어떻게 흔들어대는지, 심리를 어떻게 가지고 노는지, 그런 것들이지. 근데 그런 심리로 가지고 놀면 안 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야. 안 되는 것들. 안 되는 것이 뭐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심리적인 부분을 가지고 놀면 큰일 나는 부분들이 있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광고나 디자인적인 조형 심리나 이런 것들이 다 물건을 팔고 홍보하고 하는 것들은 다 심리를 이용하는 거다. 심리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이제 필요가 없어지는 거지. 필요 없어진다는 얘기는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찾지 않는다, 이런 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더라도 우리가 소비층이 있단 말이야. 소비층, 거기 맞게 움직여줘야 된단 말이야. 사람들이 원하는 거야. 요즘 내 같아도 오래 길게 설명하거나 오래 뭔가를 하면 보지 않는다고. 그만큼의 시간을 쏟아주지 않지. 그 내용이 좋든 나쁘든 그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 됐나? 이 정도면 뭔가를 읽어내기에 충분한가? 이 소묘에, 내가 하는 이 소묘에는 뭐 리얼은 아니니까. 리얼로 하면 시간이 많이 들고 공이 많이 들어가지. 그래서 그럼 끝낼 때는 뭐가 필요하냐? 다시 기본기로 돌아온다. 해체됐을 때 우리가 뭐가 약해질 수 있냐? 양감이 약해질 수 있어. 양감을 결정하는 애는 물론 밝음이나 어둠이나 다 관여를 하겠지만 특히 중요해지는 게 뭐냐면 중간톤이거든. 중간톤이 약해지면 양감은 약해지게 돼 있어. 그러니까 뭔 뜻이냐면 중간톤이 각각의 위치에 따라서 중간톤의 강도 자체가 다르다는 거야. 다르게 맞춰야 된다는 거지. 중간톤이 있기만 해서 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쪽의 중간톤과 반대쪽의 중간톤과 다른 쪽의 중간톤들이 다른 느낌으로 와야 된다라는 거야. 다른 느낌으로. 그래서 마지막 체크를, 중간톤 체크를 해줘야 된다. 한마디로 중간톤만 아니고 양감 체크를 해줘야 된다.